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월 13일 수요일 정우진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리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사정이 생겨서 오늘 오후 4시에 했던 정우진의 브리핑을 오후 3시로 1시간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정우진의 브리핑 수요일의 남자 김병건 기자님 오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숨부터야? 나라 걱정하느라고? 나라 걱정 안 합니다. 나라 걱정 안 해요? 예. 왜 한숨부터 쉬셨습니까? 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너무 많은 일들이 네, 예. 정치 이슈, 뭐 사회 이슈, 예.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이게 쏟아집니다. 쏟아져 진짜 뭐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좀 잠잠해질 줄 알았더니 너무나 많은 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바로 내일과 모레입니다. 특히 내일은 무슨 뭐 슈퍼데이야 슈퍼데이. 슈퍼데이. 예, 내일은 맞습니다. 정말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에서도 다 다루겠지만 내일 시간대별로 보면 오전 10시에 국민의힘 의총이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관련돼서 내일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요. 그리고 김혜경 씨 내일 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다시 발의하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있고요. 3시 30분에는 명태균 씨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제가 쭉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좀 다룰 주제가 많은데요. 자, 끊이질 않는 의혹입니다. 또 나왔습니다. 아주 정말 이게 무슨 화수분이야? 명태균 씨의 끊이질 않는 의혹, 특히 진짜 아기 축은 누군지 오늘 한번 우리 김병건 기자님과 살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김건희 씨로부터 교통비랜다, 교통비. 금일봉 500만 원을 받았다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관련된 물증, 특히 돈 받은 봉투까지도 지금 캡처된 사진본을 갖고 있다고 하고요. 오늘 아침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강경은 씨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돈 많이 받은 줄 알았더니 500만 원밖에 안 받아와서 500이면 많죠. 택시 타고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데요. 55만 원 정도 나와요. 택시비가. 그럼 10배야? 10배? 그래서 그래 10배? 뭐 이렇게 준 거야? 근데 이제 강혜경 씨는 여론조사 비용 같은 경우는 억대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기천만 원은 받아왔을 거니 했고 저도 했으니 저도 같이 노력했으니 저도 좀 나눠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딱 잘랐답니다. 막내딸 시집갈 때 결혼 자금으로 자기가 이건 두었다 딱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자, 500만 원. 제가 보기에 이게 뭐 경력금조라고 하는데, 응? 뭐 제가 보기에는 이 돈의 성격이 무엇인지 이거는 지금 드러나 있지 않은데 이 돈에 대한 성격 규정이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명태균 씨가 검찰 소환조사 받고 나왔을 때 받기 전이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된다 이런 근데 얘기했었는데. 저는 저 500만 원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 그 국회의원들 특활비 있던 시절에 네, 특활비 있었죠. 상임위원장 방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 봉투를 줬어요. 김영란법 이전이니까. 얼마씩? 근데 궁금하네. 보통 이제 서랍이 있으면 이렇게 서랍이 2개가 있어요. 쫙 의자 있고 위원장 방에 가면 양쪽에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자들끼리 뭐 가을에 뭐 체육대회 해요. 체육대회 하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찬조금 주지. 찬조금을 주죠. 그렇죠. 찬조금 그때 주지. 이제 보통 제가 어느 의원이라고 말을 안 하는데 이렇게 꺼내려고 하면 의원님 그 밑에 층 걸로 주세요. 밑에 층이 더 두툼한가? 그러니까 돈의 액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랍마다 예를 들어서 100, 500, 1000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 그걸 또 알고 있었구나. 그래서 맨 위카는 얇은 봉투, 중간은 두툼한. 그래서 제가 500만 원의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나왔던 금액이 500이에요. 최대 금액이 500이었다. 맥스. 자,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검찰이 일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중심으로 한다는데 이 돈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격 규명은 제가 보기에는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돈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어제 그제 연일 터진 게 뭐냐면 이 500만 원 경력금 이거 일단 검찰이 일단은 돈의 흐름 파악한다고 했으니까 수사하고요. 또 뭐가 있냐면 두산 에너지빌리티 6월달 2020년 6월 20일인가 25일 4일인가 모르니까 그때 방문했을 때 이 일정을 명태균 씨가 이틀 전에 미리 알고 있었다. 근데 우리 김 기자님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 일정 같은 경우는 보안이죠. 대단히 높은 등급의 보안이에요. 예. 근데 명태균 씨라는 민간인이 그것도 이틀 전에 알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어제 어디 인터뷰에서 강경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명태균 씨가
내려온다. 그 대신 이거 정말 보완해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가 이제 원전 관련된 사업장 아니겠습니까? 여기 주가 오른다. 6, 7만 원까지 뛸 테니까 빨리 주식 사라 이런 얘기까지예요. 주식 사라는 얘기까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오고 나서 주식은 뛰었고요. 그건 맞고. 그래서 대통령이 모르는 이 일정, 그러니까 대통령의 극비 일정 자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흘러나갔냐. 이 자체도 대단히 문제고. 아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인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대통령 일정이 보통 일주일 전에는 기자들한테 엠바고 형태로 알려줘요. 아니 그렇죠. 엠바고 형태로 알려주는데 그게 새 나가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그래서 기자들도 보통 그런 건 지켜주거든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그런 엠바고는 이제 하는데 왜냐하면 대통령의 일정 하나하나가 이 대한민국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정이 새 나가가지고 누가 미리 준비해가지고 테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카메라 기자가 간다든지 현장에 서울이 아닌 지역에 간다든지 하면 회사에서 미리 가는 카메라맨들이 이런 사람들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공지를 좀 해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런 정보는 글쎄요. 그 지금까지 나온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거예요. 명태균 씨가 강혜견 씨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내가 이 일정을 알고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알고 있어서 나한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지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기네 지역을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요. 경남도지사 광역단체장 정도까지는 언지를 줄 수 있는데 언질이나 보통 한 달 전에 오죠. 그러니까 민간인인 예를 들어 명태균이 그걸 미리 알아서 주식까지 사라고 코치할 정도면 이거는 이 보안과 관련된 부분이 뚫렸다. 이건 보안과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논란이 됐던 또 특급 열차. 김영신이래. 김용신. 김건희 씨가 그 노무현 대통령 봉화마을 방문했을 때 특급 열차를 타고 왔는데 이 특급 열차에 김영선 의원, 명태균 씨가 타고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특급 열차는 아무나 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만 제가 어디서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때 당시에 김영선 의원이 타고 갔다라는 거는 국민의힘 의원들 내에서 소문이 돌았대요. 명태균 씨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둘이 뭐 가까운 사이니까 그렇겠거니 하고 지나갔는데 그때 보니까 명태균도 타고 있었다 하면서 이 특급 열차 논란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너무 많아. 자, 다음 넘어가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제 아침에 이것 때문에 사실 어제 하루 종일 대단히 떠들썩했었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의 변호사인 김소연 변호사가 어제 아침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쭉 풀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5월 9일 공개된 육성 녹취와 관련된 전후 사정을 소개를 한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5월 9일 자정 조금 지난 12시 20분에 이준석 그때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명태균 씨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 핵심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 경선하라고 한다라는 거였고 그 문자를 받고 명태균 씨가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윤한테 막 문자를 보냈다가 아침에 돼서 전화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그 녹취 김영선 저라고 해가지고 그 앞전에 뭐 김건희 씨가 오빠 대통령 자격 있어 막 그런 쿠사리를 주고 난 다음에 공관위에서 갖고 왔는데 김영선 대선 때 열심히 했으니까 김영선 줘라 했다. 근데 당에서 말이 많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끊고 난 다음에 다시 이준석한테 문자를 보내서 윤이 전략공천 하겠다고 한다라고 하면서 윤상현한테 통화했다고 한다라는 것까지 일단은 밝혔어요. 그래서 전후 상황이 다 드러났습니다. 전후 상황.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미 드러난 녹취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월 2일인가요? 명태균 씨가 강혜견 씨한테 전화해서 전략공천 한단다. 입단속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명태균은 전략공천 한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었는데 이준석 당시 대표가 자정 00시 20분에 카톡을 보내가지고 아니 전략공천이 아니라 경선이래 그러면서 요 사단이 벌어졌다라는 거고 김소연 씨 주장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 녹취가 공개되고 난리가 났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준석이 해방을 놓은 거다. 장난질한 거다. 원래 전략공천인데 경선한다고 카톡을 보낸 바람에 이 사단이 벌어졌고 그래서 악의 축은 이준석이다라고 하면서 이준석 의원한테 지금 덤탱이를 씌우는 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연 악유축이 이준석 대표일까요? 일단 검찰발 정치가 시작한 거죠.
그리고 지금 카톡 내용 나오고 있는 것들 다 포렌식으로 했던 것들인데 그 검찰에 있어야 될 포렌식으로 했던 그런 자료들이 특정 언론사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검찰발 정치의 시작이다. 지금 일단은 500만 원 관련된 부분도 검찰을 통해서 흘러나온 거예요. 그렇죠. 지금 검찰이 다 흘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사실 왜 검찰발 정치가 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일단은 지금 일단 포커스를 이준석으로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게 있고 검찰도 사실은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갖는 인간이 아니다. 이 내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야, 이렇게 덮어버리면 안 된다 하면서 흐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후에 또 하나의 살아남은 꾸명을 만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둘 다? 저번에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할게요. 저번에 저희가 얘기할 때 명태균 씨가 입장 전환을 바꿨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유튜브나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TV에서는 뭐냐면 이제 대통령한테 보내는 메시지 아니냐 살려달라고 하는 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하지만 좀 살려다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약간 어느 정도 쇼당이 본 것 같다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장을 갖다가 이준석으로 빼는 거죠. 그리고 저는 내일 명태균 씨가 구속된다고 봐요. 그거 좀 이따가. 구속이 되는데 지금 제가 들은 얘기는 이것도 들은 얘기예요. 사실이 아니란 얘기죠. 믿지 마세요. 네. 들은 얘기로는 2달 후에 2달 후에 보석으로 나온다. 명태균이?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2달 정도 있으면 조용해진다. 잠잠해질 것이다는데 결국은 이제 전장은 이제 이준석이 되는 거고 이제 뭐 말이 맞춰지겠죠. 지금 오늘 지금 몇 시입니까? 13일자 지금 다시 한번 이게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한 10시간 전에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명태균 의혹 규명을 위해 김종인, 이준석도 조사 방침이라는 게 창원지검 지금 방침이랍니다. 상팔로 돌아보자마자. 아니 지금 국회의장이랑 지금 외국 나갔다고 오자마자 지금 검찰 조사하겠다고 했는데 아니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는 왜 안 해? 응? 아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치형법 관련돼서 돈의 흐름을 지금 추적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500만 원 같은 경우 나왔으면 김건희도 응당 같이 조사를 하는 게 국민 상식에는 납득이 갈 만할 텐데 갑자기 이준석 악의 축이라고 얘기 나오자마자 이준석 김종인 이건 내가 보기에 좀 너무 지금 스텝을 좀 빨리 나가는 거 아니에요? 좀 잠시 좀 예열을 해두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응?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타이밍이 아주 좋아요.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자, 명태균이 구속돼 버리면 뉴스에 일단 사라지죠. 일단 사라지고 이준석만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준석 관련된 거를 많이 좀 흘린다고 하나요? 근데 저는 약간 여기서 다른 게 저는 지난 방송에서 금요일날 제가 그 얘기는 했어요. 명태균 구속시킬 거라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명태균이 그동안 글과 입으로 떠들었던 거를 일단은 못하게 할 수 있어.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강혜경 씨가 갖고 있는 녹취록이 지금 4,000개 정도가 된대요. 그리고 민주당도 녹취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명태균의 페이스북에 글이나 명태균이 언론사와 인터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아직 드러나지 않은 녹취가 있기 때문에 명태균을 구속시켜도 이 건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특검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도리어 좀 웃겼던 게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명태균 씨를 위한 법리적 조언을 하는 변호사이기보다는 이준석 의원이랑 구원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이 구원을 어떻게 하면 풀 것인지에 대한 게 더 많은 게 아닌가 도리어 이준석 어떻게든 나와 옛날에 안 좋았던 이게 있는데 내가 이번에 너 한번 확실하게 밟아버리겠다 그게 더 앞서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 저는 않아요? 느낌이 어떻게 보면 이제 속건데 옛날에 구두 닦기 할 때 찍새 딱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아마 찍새지 않았을까. 찍새? 왜요? 영업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 영업하러 다녔고. 영업하러 다녔고 명태균은 뒤에서 이제 작업질을 했고. 아니 뭐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김철근 그 비서실장 관련돼서 그것도 같이 연관시켜서. 그러니까 이거는 설인데 김철근 전 당대표 비서실장이 그렇죠 이준석 당대표 때 유성에서 성매매 의혹이 있을 때 성상납 의혹 성상납 의혹이 있을 때 내려가서 투자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오잖아요. 2억짜리였죠.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즘 들은 얘기인데 명태균이 소개했던 모 기업가다.
그러면 굉장히 이 명태균 씨와의 관계가 굉장히 깊네요. 그냥 단순한 여론조사 뭐 등등뿐만 아니라 새벽 4시에 가서 저 묘목 심는 사람이 묘목 심을 정도로 친하면 많이 친한 거죠. 아니 오늘 강계준 씨 인터뷰에서 평소에 전화도 많이 왔고 준서가 이런 관계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둘이 많이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랬고 이거를 다 알고 있고 이준석의 캐비넷을 명태균도 알고 있고 김소연한테는 다 얘기했을 거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포커스를 김건희 윤석열의 포커스를 이준석으로 틀어버리면서 일단은 전선을 흐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당시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 전말을 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전말을 압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알고 있다고 봐야죠. 알고 있고 본인도 사실은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제가 방송 때 거듭 얘기하지만 당대표가 최종적으로 공천장에 도장을 찍어주는 건 당대표예요. 공관위원장이 아니라 당대표 이름으로 공천장에 가고 그걸 선관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도 이준석 대표가 당시 대표가 도의적으로도 책임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말을 아는 이준석 대표가 얼마냐 이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정말 본인 이제 국회의원까지 된 상황에서 얼마나 대한민국의 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을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갈래를 탈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 제가 보기에는 본인도 물려 있기 때문에 갈래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뒤죽박죽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준석을 옹호하게 얘기를 하자면 과거 우리 김부성 대표가 네. 이거 대놓고 옥새 들고 나르셨을 그러니까 때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김부성 대표가 도장 들고 갔었잖아요. 뭐 당 대표가 반드시 찍어줘야 돼요. 그 얘기는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당 대표가 도장을 찍기 전에 공관위에서 올라오면 그냥 그걸 추인하는 과정이죠. 그렇죠. 추인하는 과정인데 그냥 나는 이준석 전 대표 이준석 의원의 심정으로 듣자면 아니 공관위에서 올라온 거 나는 추인밖에 안 했다. 라고 도망갈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는 하면 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는 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제 법적인 측면에 도장을 찍어줬다라는 행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그거는 그냥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일단 저는 악의 축은 핵심은 이준석이 아니다. 역시나 이 진짜 악의 축은 김건희. 여기는 김명신, 저는 김건희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정치자금법으로 한정돼서 한 수사에 이렇게 해가지고 얼렁뚱땅 마무리될까? 그렇게 안 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거만 내일 3시 30분 영장 실질심사 있습니다. 구속되냐 안 되냐 OX 우리 오늘 OX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속된다 아니다 할 때 아니다는 X 된다는 O입니다. 하나 둘 셋. 네, 둘 다 똑같았습니다. 구속은 됩니다. 다만 금방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구속되더라도 저는 계속적으로 녹취 나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 뉴스의 밸류가 작아지면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뭔가가. 자, 일단 지금 3시 18분 됐습니다. 이 명태균의 끊이지 않는 의혹 이거 관련돼서는 앞으로도 뭐 어떻게 될지 봐야 될 텐데 일단은 내일 3시 30분 명태균 씨 구속 여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주목해 주시죠. 김소연 씨는 장담하던데 기각될 거라고. 자 어떻게 되는지 내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각이 되면 난리 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쫄았다. 내가 구속되면 이거 다 풀 거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쫄았다. 그동안 명태균 말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대통령실이 기각이 되면 쫄았다. 그 뭐 하야한다. 한 달 뒤에 하야한다 했으니까요. 네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